네, 안녕하세요. 백진수입니다. 4월 17일 오늘 증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제 오늘 월요일 새로운 출발이 있었는데요. 오늘 또 시장에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 형제가 증시를 주도를 했다면 이제 에코프로 형제가 쉬어가는 동안에 그 바톤을 포스코 그룹주가 좀 이어받는 모습인데요.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. 오늘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, 어쨌든 좀 시장이 좀 재미난 형태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. 이제 수급으로 이제 시장을 그냥 떡 주무르듯이 수급으로 지금 주무르는 시장인데요. 이게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 주가가 과열을 넘어선 이제 묻지마 투자 양상으로 좀 변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.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미 우리 개인 투자들이 학습을 했죠. 어떤 부분을 학습을 했습니까? 잘 가는 에코프로 형제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도 거기에 수급이 몰리면서 오히려 고점에서 상한가 나오고 급등 나오고 이런 모습을 학습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수급이 또다시 다른 종목으로 이어지면서 그 종목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요, 이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, 기업 종목도 안 보고 내용도 안 보고 오로지 차트상 고점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에 따라붙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묻지마 투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개인 투자가 많아지는 형태가 이제 발생이 될 거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결과는 결국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개인 투자자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 보면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반토막 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. 때문에 이제 보통 과열 구간을 넘어서서 묻지마 투자 양상으로 번지게 되면요, 이제 그게 결국 그 종목을 들고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큰손이나 또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엑시트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 고점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은 타격 없이 그냥 고점에서 싹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완벽한 타이밍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유튜브 찍으면서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, 지금 현재 너무 많이 급등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 절대 따라붙지 마셔라. 그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. 차라리 그 다음에 수급이 몰려올 종목이나 섹터를 미리 찾아가지고 그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예. 물론 이제 오늘 들어가서 오늘 팔겠다 단타용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내가 산 다음에 바로 고점이 안 나오면 상관이 없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저저 안드로메다까지 올라간 종목이 오늘 또 추가적인 파동이 나온다. 그래서 오늘 사서 오늘 팔 생각으로 들어간다. 이건 오케이. 하지만 오늘 사서 내일이나 모레나 또 다음 주까지 계속 급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. 그래서 절대 BX 절대 매수하시지 마시고요.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그날 해결을 해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 얘기를 꼭 오늘 하고 싶었고요. 자,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지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, 원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싹 들어오면요, 그 다음에 약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이 떡고물이 좀 떨어져요. 항상 그렇습니다. 이제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 중에 하나고 결국 환경이랑 엮이거든요. 우리가 전기차를 이 모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를 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? 결국 환경과 기결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떡고물이 떨어지면서, 예전에도 2020년도에 2차 전지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2차 전지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신재생 쪽이 같이 따라서 이제 후발주자로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.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2차 전지가 항상 부각받으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는 물론 높이는 다릅니다만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. 유가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펙에서 또 감산하고 뭐 그러면서 뭐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일단은 뭐 각국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급적인 요인이나 또 대내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이제 퍼즐이 맞춰가고 있다.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. 이제 신재생 쪽도 하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무료 문자 신청은 010-3886-1564 여기로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1번 뭐 포스코 그룹주들부터 흐름을 한번 볼까요?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먼저 포스코홀딩스인데요. 포스코홀딩스는 보면은 그냥 안정적인 모습으로 신고가 행진을 하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뭐 특별하게 큰
뭐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죠. 예, 그렇지만 앞에 포스코자가 붙은 건 전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. 자, 포스코 엠텍, 예, 오늘 뭐 신고가에서 15.49% 급등이 나왔는데요. 에코프로 형제를 보는 듯한 모습이죠. 예,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12.26%, 예, 이것도 신고가에서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 나면서 초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. 포스코 퓨처엠은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입니다. 예, 포스코 NCA 만드는 양극재 하이니켈 만드는 그 포스코 케미칼이 이름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으로 이제 바뀐 거고요. 예, 변경이 된 거고, 그다음 뭐 포스코 아까 포스코 퓨처엠, 포스코 엠텍, 예, 포스코 엠텍도 급등, 포스코 ENC 이것도 급등. 예, 앞에 포스코자만 붙으면 다 급등. 예,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틀 연속 급등. 포스코 스틸리온 상한가. 예, 그리고 포스코 또 뭐가 있냐면 포스코 DX라고 있습니다. 포스코 DX도 상한가. 예,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왜 포스코 앞에 포스코자만 붙으면 다 급등이 나타나느냐. 예, 이것도 이제 뭐 이유는 있어요. 예, 이유는 뭐냐면 이제 포스코 그룹이 전사적으로 그룹 자체가 2차 전지 사업, 그 다음에 뭐 리튬 사업까지,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 있어서 수직 계열화에 이제 전부 다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급등 나오는 종목에 2차 전지랑 관련 없는 종목들까지 포스코자만 붙으면 다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좀 특징, 아까 말했던 이제 과열 양상,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도 당연히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했다, 이거 과도하다 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리튬 생산은 올해부터 본격화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포스코 홀딩스 내 계열사 중에 이제 포스코 HY 클린메탈이라고 이제 이런 회사가 있는데, 이 회사는 지금 시장에서 핫한 또 재활용 리사이클링, 리튬 생산을 시작을 했다, 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포스코가 생산권을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, 이것도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리튬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. 뭐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.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긴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데, 최근에 이제 너무 심하게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게, 요거는 사실 다른 이유보다 뭐 어떤 호재가 있어서 이런 관점보다는 역시나 일단은 묻지마 투자처럼 이제 수급이 저쪽으로 가면 우르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뭐 그런 이제 현상으로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, 뭐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, 이 종목들 관련 종목도 있잖아요. 예전에 에코프로 형제들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.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올 타이밍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, 굳이 적정 가치까지 왔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죠. 거기서 수급이 붙으면 오히려 오버슈팅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럼 오버슈팅을 할 수 있으면 오버슈팅까지 누리고 나오는 게 가장 좋죠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급 흐름을 보면서 장중 내내 쳐다보면서 이 타이밍이다 싶을 때 팔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. 문제는 이제 신규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인데요. 신규로 샀다가 당일날 팔 거 아니면 불안하다는 거죠. 왜냐면 고점에 잡고 있으면 불안합니다.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뭐 종목 상담 같은 경우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도 막 오잖아요. 들어보면 이전에 급등 나왔을 때 샀던 분들이 꽤 많아요. 예. 그리고 지금 현재 뭐 30% 50% 정도 손실 중인데 어떡할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보통 보면 산 지점을 보면 이 과거에 막 급등이 나왔을 때 그 고점에서 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꼭 그게 최고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루 이틀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안 팔고 계속 쭉 들고 가버리면 결국엔 손실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좀 들고,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포스코 쪽으로 수급이 옮겨 붙었다.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,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건 맞습니다만 사는 거는 다른 문제다, 이렇게 좀 오늘 뭐 여러 번 강조하네요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뭐 일단 이들이 오르는 것도 결국에는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장의 2차 전지 테마는 끝난 게 아니구나, 뭐 이런 이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.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또 사도 될까요?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, 뭐 그쪽으로 다시 수급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냐,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. 물론 이제 보면은 차트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닙니다. 살아날 수는 있는데, 근데 또 오늘 뭐 임원들이 대거 매도했다는 소식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차익 실현,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했는지 제가 뉴스는 안 봤는데, 지나가는 이제 뉴스 헤드라인만 보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서 임원들이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, 뭐 이런 이제 소식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사실 주가 측면에서 보면요,
수익 중인 사람들이 차익 욕구가 상당히 커져요. 이렇게 되면. 그래서 이제 대규모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신재생 쪽으로 이제 아까 좀 이제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신재생은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또 있었어요. 여기 보면. 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보게 되면 전력망이 2배 증설을 하는데, 그때 재생에너지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망 용량을 이제 거의 2배 가량 이제 뭐 증설을 하겠다는 거죠. 증설을 하겠다는 거고, 이 증설 용량의 대부분 재생에너지 기술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13일 날 발표했다. 이렇게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왔거든요. 이러한 전망이 지난달 이제 16일 날 공개한 2023년도 에너지 전망을 통해서 알려졌는데, 이 보고서에 의하면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ESS 이쪽을 통해서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전력 용량을 구축할 때 다른 대안에 비해 점점 더 비용이 효율적이 되고 있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즉 이제 앞으로 소비가 늘어나니까 전력망을 추가적으로 구축하는데, 그 전력망 구축을 2050년까지 지금 현재 수준보다 2배 이상 증설을 하겠다는 거고요. 그 증설 물량의 대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로 증설을 하겠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20년, 30년 정도는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,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결국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? 그리고 미국 IRA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,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쪽이 실제 인프라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한다, 뭐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, 미국에서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돈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있죠. 그 바로 뭐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,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CS 윈드도 CS 윈드지만 하나솔루션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.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이제 막 하려는 모습입니다. 8만 원. 근데 여기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지면분에 이제 박스를 쳤죠. 7만 원 이 하단 부분 쪽. 이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. 이미 10% 이상 오른 상태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. 근데 하나솔루션은 지금 눈 감고도 살 수 있는 자리다.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한 달 동안 기업 분할 때문에 주가가 이제 뭐 멈춰 있었고, 그 다음에 다시 재오픈이 됐는데도 그 재오픈 된 날 장중에 급등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딱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간이 최대한 싸게 사놓고 기다려 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니까, 저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요.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간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더 매력적이죠. 그래서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탑픽으로 보인다.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에서 또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뭐 이만큼 이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, 이건 또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. 앞에 HD가 붙었죠? 현대에너지 솔루션.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박스권인데요.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이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차트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들고 이쁘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차트가 이쁘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급등이 나오지 않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좀 뭔가 차트상으로 움직임이 시작될 위치에 있는 애들, 뭐 이런 애들을 저는 이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있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, 일단 뭐 오늘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자는 정말 좀 이제 너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따라붙을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항상 들어갔다가 수익이 나면 고점에 있는 종목이만 해당이 됩니다.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해라. 차라리 그게 아까우면 다음날 또 들어갔다가 또 그날 팔더라도 여러 번 해먹으면 되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요. 항상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을 접근할 때는 절대 중장기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체험 번호는 여기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. 020-3886-1564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하시면요, 여러분들 이제 문자 보내드리니까 장중에 문자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. 대바이.